이게 만약에 그렇습니다. 양비도 이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박영선 전 장관도 예를 들면 일정하게 가능성이 있겠나고 얘기했다면 이 모든 게 다 유화적 발상이다. 그러니까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논의 안 하죠. 안 되겠구나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국 대표의 말이 맞구나. 3년은 너무 길어. 이제 더 이상 예를 들면 기대할 게 없어. 그럼 제가 볼 때 이때는 뭐 개헌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탄핵의 국면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발상을 한다면 사과 한마디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건 정계 개편, 그러니까 사과할 시간에 정계 개편에 대한 생각을 유화적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 저 어떻게 믿고 3년을 더 맡깁니까? 그 박영선 전 의원이 이거 큰 그림을 그리는데 같이 기획을 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양정철 전 비서관이 큰 꿈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꿈속에서 그랬다는 제가 이야기죠. 이제 그걸 본 거죠. 예, 꿈속에서. 예. 양정철이 그림을 그리고 그냥 박영선 시키자. 또 누구는 김종민은 이거 시키자. 이런 식의 기획자가 아니냐. 그런 알아다 생각이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장성철 네. 소장님이 꿈속에서 꿈속에서. 생각한 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꿈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꿈속에서 본 거를 이야기를 해드리면 사면 초과에 빠져 있어서 이런 생각을 더 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 사면 좋아요? 이 권력의 핵심은 네. 누가 뭐래도 검찰입니다. 검찰이죠. 예. 근데 사람들이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게 제 꿈속 이야기입니다. 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 게 검찰은 영원히 윤석열 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2년밖에 안 지났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검찰 내부의 분위기는 제 꿈속에서 본 거는 전혀 그렇지 않다. 예. 전화를 안 받는 대통령이 전화했으면 받아야 될 거 아니야. 통화 중이라서 못 받은 게 아닐까요? 여러 차례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어요. 예? 또 저랑 똑같은 꿈을 꾸셨어요? 희한하네.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부터 권력 누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그거를 감지했다. 총선 전부터. 검찰부터. 예, 총선 전부터 이미 감지했고, 그리고 총선 패배 이후에 이거는 판을 바꾸지 않으면 제대로 본인들의 구명을 못 하겠다라는 검찰 조직 자체가 와해될 수 있다. 그런 위기감이 있는 건가요? 예, 본인들이라는 거는 김건희, 윤석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검찰이 전화를 잘 안 받고 있고 특정 검사장 한두 분 정도만 전화를 받고 있다는데 그 정도로 그립력이 약해졌다면 그렇다면 어떤 인사를 해도 검찰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일가에 관한 수사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수 있다. 예, 저도 꿈에서 예. 근데 모 지검장이 계속 개기려고 했었다라는 건데 못 개긴 이제 그렇죠. 지금까지 참았던 건데 예. 꿈속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 끝까지 하다 보면 안 되면 많은 거지요. 거기도 왜냐하면 예. 자기들이 잘하면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그렇죠. 내리는 거 못 내리겠어요? 한번 내려봤고 한번 올려봤고 예. 자기들 다 노하우가 있는데 내가 왜 그 말을 끝까지 들어야 되지? 그렇죠. 3년도 안 남았는데 밖에 얘기 들어보니까 뒤숭숭하던데 그럼 굳이 잘못하면 검찰 전체가 날아가는 거야. 지금. 그렇죠. 네. 검찰이 검찰 권력을 그냥 대통령이나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운영을 했다면 그렇죠. 존재 이유가 없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 꿈이 맞다면은 그래서 대통령도 그걸 느껴가지고 공직기강 확립 이 얘기도 하시고 그렇죠. 법률수석 비서관실도 만들고 그러면 아기가 좀 맞아요. 검찰에 대한 그립감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네. 수단으로 법률 수석도 그 여론 언론에서 나오는 그 맨 귀퉁이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해석이 맞다. 왜냐하면 그립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지금 현재 그립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복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역은 잡을 수가 없거든. 그러네요. 현역 검사장이나 현역 무슨 차장검사나 이런 사람들은 이미 입안이 상당히 돼버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있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쇄심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저는 막 들어왔어요. 대통령이 쇄심하지 못했다. 쇄심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뭐하러 하지 이 상황에서? 아니, 선거가 지고 난 다음에 국민 앞에서 쇄심하지 못했다. 예. 정책 하나하나가. 제가 볼 때 그다음에 나온 게 기강이잖아요. 제가 잡돌이 치겠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조용히 해라.
패널들 기강 확립을 위해서 저희들 타겟했습니다. 아니, 본인은 당하셨으면서 왜 그러세요? 이제 세상이 좀 좋아져야지. 예. 그 전보다는 다 달라져야죠. 저도 당할 만큼 당했기 때문에 뭐 그게 더, 시작일 수 있어요. 더 당할 게 없어. 그게 예. 시작일 수 있어요. 아이 그럼 뭐 망명 가는 거. 그래도 아니 여기에서 내가 더 당하면 이거는 자유민주국가가 아닌데, 예? 진짜. 아니 선방이랑 방심이 하는 거 보세요. 이게 지금 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예. 그러니까 천년만년 갈 줄 아는 거죠. 독재화가 진행은 되고 있다라는 스웨덴의 보고서가 있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아 그래요? 예. 그 꿈에 나오신 건가요? 그거? 아니 그거는 팩트니까. 예. 그래서 저는 상당히 참 정말 유감인 게 아까 김민하 평론가님도 얘기를 잘 하셨던데 총선에 져가지고 상당히 여권이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대통령실은 고작 지금 하는 게 이동관 시킬까? 장제원 시킬까? 이정현 시킬까? 정진석 시킬까? 아니 원희룡 시킬까? 양정철 시킬까? 박영선 시킬까 뭐 이런 거. 일주일 동안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 여당은 막 여기서 우리 그래도 우리끼리 다 나옵시다. 딴 목소리 내지 맙시다. 이렇게 하고 있고 과연 이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할 자격과 능력과 의지가 있는 것이냐. 그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도를 해서 장제원을 시킨다면 어떻게 되나요? 백도인데 안 시킬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 시키나? 근데 제가 아니에요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죠. 반대로 하고 네. 제가 맞아요 그러면 그것도 반대로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요새 지금 장제원 시켜라. 예. 장제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그 국회의원 선거 직전 한 몇 개월부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던 권성동 의원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권성동 의원을 계속 주목해야 된다고 제가 말하고 있는데 권성동 의원이 뭔가 하고 싶어 합니다. 당 대표. 당대표도 하고 싶어 하고 뭔가 이제 왜냐하면 수도권 아니면 영남인데 네. 본인은 강원도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나는 중간자야.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실 조율할 수 있어. 하지만 다른 소리도 할 수 있어. 내가 검사 선배야. 뭐 이런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본인이 주도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고 중진들은 역시 그 냄새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시기. 그래서 홍준표도 한동훈을 계속 타격을 하는 거고, 아, 이 시기가 왔다. 기다리면 안 된다. 특히 난파선에 들어가면 해먹을 게 많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난파선이 아닐 때는 해먹을 수가 없어요. 다 눈치가 그렇죠. 다 보이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난파선에 들어가서 해먹겠다는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그렇죠. 아니 권성동이라는 사람이 가서 국정이 정상화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음. 국민들이 아니 와우. 권성동 의원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핵관들이 신윤들이 가서 야 국정을 수습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 네. 국민들이 오케이 잘했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뭐 하자는 권성동 거야? 의원은 윤핵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니 어떻게 윤핵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니 저랑 친하니까 비판 좀 그만하세요. 아니, 또 이러면은 또 저한테 명단 좀 주세요. 비판하지 말아야 돼. 명단 좀 주시면. 그러니까 국민하고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그 정도 상황이면. 전 그러면 국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지 방법이 없죠. 그러면 국민이 대통령실과 싸우는 순간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네. 끌어내리거나 제도적으로 탄핵시거나. 다른 길이 없어요. 왜 이렇게 외통수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건지 저는 그 길에 대환영입니다만 왜 정치라는 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외통수의 길을 피해가면서 적어도 국민에게 안정적인 흐름들을 만들어주는 게 정치의 아주 본령이잖아요. 네. 근데 2년 동안 내내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하고 싸우려고 해요. 그래 네가 날 끌어낼 수 있어?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래 탄핵하려면 해봐. 어떻게 이런 얘기가 입에서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뭐 말한 것처럼 권성동 이런 사람들이 2년 동안 이 정권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적어도 자기가 거기에 흔적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조용히 하죠. 그러네요. 조용히 하죠. 그 국민의힘 지도 체제와 관련해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행보나 메시지를 좀 주목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 뭐 쉬겠다, 자숙하겠다 그러한 당초의 판단이었는데 상황이 흘러가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좀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굳힌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전당대회 출마를 해서 당대표직에 도전을 하겠다라는 결심까지는 쓰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그냥 이대로 있으면은 나의 정치적인 미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보수 우파 진영 자체가 괴멸될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뭐 보수 우파 진영을 다시 추스리고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거를 떠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겠다라는 결심을 한 것 같아서 아마 곧 본인 목소리를 좀 내면서 정치적인 활동을 재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것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건 다 떠나서. 다 떠나서. 본인이 한 얘기가 있잖아. 서서 죽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서서 죽겠다라는 것 네. 같은데 지금 서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군데? 누구? 홍준표 대구시장이 서 있으면 죽이겠다는 근데 얘기한 그 건데. 힘이 있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죽일 수 있는? 대통령하고 저녁 먹었잖아요. 거기서 대통령이 이틀 전에 얘기했을 거야. 만찬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조언을 들었다는 얘기인데 조언을 들은 게 뭐겠습니까? 당신 살려면 나 같은 사람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추스려 가야 될 거야. 안 그러면 나 계속 땡깡 부릴 건데 뭐 내용은 그런 거겠죠. 그런 상황이라면 대통령 입장에서 그러면 됐어 그럼 너 계속 땡깡 부려 이렇게 하겠습니까? 무슨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겠죠. 그럼 뭔가 나눠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그렇죠. 내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되는 건데 받을 게 뭐겠습니까? 한동훈 서서 죽여야겠죠. 어떻게 한동훈을 살리면서 홍준표라고 하는 인물이 자기의 세력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자, 한동훈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열심히 총선을 위해서 뛰었어. 그리고 본인은 비례대표도 나가지 않았어. 뭐 뻔히 될 수도 있는데도 안 나갔어. 그리고 열심히 한 죄밖에 없어. 근데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해? 갑자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이 나를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 말을 안 들어서 그렇죠. 공천 과정 중에서 네. 용산이 부탁을 하거나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았다, 거부했다. 그럼 뭐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뭐 어쨌든 용산의 분위기와 입장을 좀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분노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 그때 공천 과정 중, 선거운동 과정 중 대통령의 워딩들이 나왔잖아요. 예. 내가 동훈이를 너무 믿은 것 같아. 이거는 뭐예요? 인간적인 관계를 끊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관계 끊으면 뭐 하겠어요? 죽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그러한 분위기를 읽고 본인 페이스북에다가 한동훈 계속 나가! 나가! 아니 근데 만약에 당원 100% 경선 룰로 하는 거는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참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당원 100%로 하면 한동훈이 지금 될 분위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작업을 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작업 칠 수 있다? 네. 뭐 의원들 뭐 내 말 안 듣겠어. 이제 이러한 생각을 용산에서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다 내보냈잖아요. 아니 근데 공천권도 없어요. 차기 공천권 없어. 그 3년 후에는 본인이 물러나고 4년 후에 지금 된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잘 모르는 분이 네. 처음에 대통령도 너무나 쉽게 됐고 권력을 쉽게 잡았고 네. 지난 2년 동안 와, 저 국회의원들이 정말 내가 한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줄 서고 그렇죠. 여러 가지 고개 숙이는 것을 보고 계속 그럴 줄 알겠죠. 왜냐하면 나는 대통령이라는 현실적인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경악스러웠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님이 여러 얘기를 페이스북에다가 자유롭게 하는데 가장 경악스러웠던 거는 당원 100% 경선률 그대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뽑아. 이 얘기는 뭐겠어요? 대통령과 교감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대통령은 아직도 집권 여당 지도체제 꾸리는데 본인이 영향력과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행사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네. 그렇죠. 예. 비극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날아가나요? 근데 아니 만약에 본인이 생각한 대로 안 됐다. 그래서 그 본인이 누구예요? 그 대통령?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래서 한동훈이 돼버렸다. 네. 그러면 이준석처럼 또는 뭐 나경원 안철수처럼 난리나? 김기현처럼 난리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근데 내가 하면은 뭐 김기현도 얼마 전에 날리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가 시켰는데 뭐 이번에도 그러면 되지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당원들은 특히 내 말은 나를 뭐 지지하니까 내 말 잘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가장 큰 계산의 착오는 본인 리스크랑 부인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판단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 저쪽에서 일부 어떻게 말한 것처럼 8명, 9명 정도만 일로 넘어와서 재의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하는 순간 제가 다 깨지는 거예요. 대통령은 통치 불능이에요 그때부터. 그 정도 상황이 되면. 그렇죠. 근데 그걸 예를 들면 자기가 홍준표 이런 사람을 통해서 누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지금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채양명주 중에서 이태원 특별법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최수근 상경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군사재판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기에는 큰 문제가 있는 거고 부인 리스크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적 그렇죠. 분노가. 근데 그게 같이 터지고 있는데 지금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가겠다고 얘기하는 게 작동을 할 수 있겠냐고. 저 같으면 상상이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상상을 해내네. 이 사람들은. 참.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